네, 항상 여기 오면은 많은 선생님들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보고 저도 이제 자극을 많이 받는데요. 마지막 강의 시간이니까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앞서도 이제 많은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가이드라인이나 책들도 있는데, 저희 폐경학회에서 만든 이제 교과서나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경 진료를 하실 때 이제 폐경 여성의 관리라는 책을 보면 폐경 호르몬 치료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다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서 궁금하신 점들을 이제 다 해결하실 수가 있고요. 또 오른쪽 폐경기 건강은 이제 폐경기 여성들을 위한 지침서인데, 좌장 보고 계신 이제 최혜동 교수님께서 작년에 그 폐경학회 회장 하실 때 출간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이제 나오긴 했지만 현재 이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이 이제 빠진 것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약들을 이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트랜스더말 에스트로겐 제제들이 있고, 질에 사용하는 에스트로겐 제제들, 그다음에 경구로 복용하는 에스트로겐 경구 제제들, 프로게스테론 단일 경구 제제, 그리고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이제 복합 제제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티색이 이제 디아비브가 있고, 그다음에 티볼론 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약들 중에서 과연 어떤 약을 1차 약제로 선택을 할 것인가를 항상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사실은 이제 모든 약들이 효과에 있어서는 이제 매우 다 좋습니다. 그래서 갱년기 증상은 호르몬 치료를 어떤 약이든지 하면 드라마틱하게 다 좋아지는데, 앞서도 이제 고혈압도 질문을 하셨지만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환이라든지 리스크 팩터, 그리고 뭐 환자가 호소하는 부작용들, 사실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면서 뭐 1차 약제로 선택하거나 이제 변경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경인기 증상 중에서 다른 것들 없이 이제 이런 질정 제제를 사용하는 걸 이제 먼저 고려할 때는 다른 증상 없이 이제 피뇨 생식기 증후군, 뭐 질 위축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만 있는 환자들에서는 굳이 전신에 작용하는 이제 경구 제제라든지 이런 거 사용할 필요 없이 첫 번째는 뭐 윤활제나 보습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섹슈얼 액티비티를 레귤러하게 하던 거를 강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안 될 때는 질로 사용하는 질정이나 질 크림 등을 이제 사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해결이 안 되거나 다른 증상들이 있는 경우들은 이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저는 트랜스더말 에스트로겐 제제들을 환자분들한테 많이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부작용들이 좀 적은 게 있는데, 현재는 이제 디비겔과 에스트레바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더말 제제는 이제 간에서 대사가 되지 않고 어떤 인플라메터리 마커라든지 리피드 프로파일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전 색전증에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데, 혈전 색전증이 있는 환자, 기억력이 있는 환자들에서는 호르몬 요법은 이제 금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트랜스더말 제제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을 하는 여성에서는 호르몬 치료가 이제 금기가 되지는 않는데, 흡연 자체가 여러 가지 이제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의 리스크 팩터이기 때문에 흡연하는 여성에서는 이제 주의를 해야 되고, 특히나 고령 여성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용량을 경피 투여하는 거를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는 게 좋겠고, 반드시 이제 금연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만인 경우에도 이런 비너스 트롬보 엠볼리즘의 리스크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 패널은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하지 않는 여성들인데, BMI가 25 이상, 30 이상으로 증가를 할수록 호르몬 치료를 안 해도 VT의 리스크가 이렇게 2.7배, 4배 정도 증가를 하게 되는데, 경구 에스트로겐 제제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일단 비만하지 않더라도 6배가 되고, 그 다음에 10배, 뭐 20배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절대적인 인시던스가 적어서 이것만을 걱정하면서 못 쓸 이유는 없지만, 어쨌든 비만 여성들에서는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 트랜스더말 에스트로겐 제제를 사용하면 이제 사용하지 않는 군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만인 여성에서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디슬리피데미아가 있는 환자들에서도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티볼론과 비슷하게 여러 가지 뭐 리피드 프로파일에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오럴 제제와 다르게 이제 TG를 증가시키지 않고 오히려 감소시키는 좋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들에서도 이런 디슬리피데미아가 있는 환자들에서는 트랜스더말 제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는 이제 호르몬 치료는 자체는 거의 안전합니다. 대부분 이제 조절이 잘 되지 않는 환자들을 제외하고는 괜찮고요. 그래서 고혈압이 있는 환자들에서 트랜스더말 제제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프로게스테론 측면에서 보면 이제 마이크로나이즈드 프로게스테론과 디드로게스테론, 그 다음에 스피로놀락톤과 같이 이제 이뇨작용이 있는 드로스피레논이 포함되어 있는 호르몬제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시면 좋습니다.
당뇨 같은 경우에도 호르몬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당뇨도 여러 가지 동반 질환이 있고 여러 가지 CVD 리스크를 올릴 수 있는 인자들을 같이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당의 대사라든지 생성에 영향이 적은 트랜스더말 제제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게스테론 측면에 있어서는 당뇨에서도 마찬가지로 디드로게스테론, 마이크로나이즈드 프로게스테론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간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심한 활동성 간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물론 호르몬 치료가 금기가 되지만 심하지 않은 간 질환에서는 투여를 할 수가 있고 간 이식을 받는 환자에서도 경피 에스트로겐 제제는 간에서 대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심하다는 기준이 이제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여러 가지 이제 내과 쪽 이제 가이드라인을 보면 OTPT가 정상의 한 4~5배 정도 이상이 되면 이제 메디케이션 중단을 이제 고려하라 이러한 이제 알고리즘들이 있어서 4~5배 이상 정도로 심하게 증가되어 있지 않는 환자들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니터링을 잘 해야 되고 빌리루빈이 이제 정상으로 유지가 되는지 OTPT 이런 것들이 2배 이상 증가되지 않으면 호르몬 치료를 계속 하셔도 되겠습니다. 호르몬제는 이제 여러 가지 담즙의 배설이나 축적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제로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콜레시스텍토미를 받게 되는 환자들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구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 1.7배 정도 콜레시스텍토미에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되어 있는데 트랜스더말 제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증가하긴 하지만 1.1배 정도로 그 영향이 가장 이제 적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도 트랜스더말 제제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겠고 갑상선 질환도 호르몬 치료의 이제 금기증은 아닌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환자에서 이제 LT4를 복용하는 환자들은 이러한 LT4의 요구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모니터링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피 제제가 이러한 갑상선에도 영향이 적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세, 60세 정도의 갱년기 여성들은 대부분 한 가지 이상씩의 이러한 질환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만성 질환이라든지 리스크 팩터를 항상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에서는 가장 안전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트랜스더말 에스트로겐 제제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프로게스테론은 이제 마이크로나이즈드 프로게스테론과 디드로게스테론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시면 더욱더 안전을 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게스테론은 저희가 자궁 내막 보호를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내추럴한 프로게스테론은 이제 흡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바이오 어베일리티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약으로서 사용을 하기 위해 경구제제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약물의 입자를 이제 최소화해서 마이크로나이제이션 1개, 마이크로나이즈드 프로게스테론이 됩니다. 마이크로나이즈드 프로게스테론은 여러 가지 안전한 측면들이 있긴 한데 하프라이프가 좀 짧다는 단점이 있고 약간 가바 리셉터에 붙어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졸음이라든지 어떤 무력감 이런 것들을 좀 유발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갱년기 여성들이 이제 잠을 못 잔다, 불면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환자들에서는 오히려 이 부작용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오후나 저녁 때 복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잠을 잘 잤다 이렇게 장점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드로게스테론은 이제 내추럴한 프로게스테론과 구조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탄소기가 있는 부분에서 메틸기와 이제 수소기가 붙어 있는 그 방향만 다르고 나머지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거의 내추럴 프로게스테론에 가장 근접한 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디드로게스테론이 포함되어 있는 약이 이제 페모스톤인데 저도 많이 사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모스톤의 이제 장점 중에 하나는 용량이 에스트라디올이 1mg, 2mg짜리가 있고 사이클릭한 제제 2개가 있고 컨티뉴어스 제제가 하나가 있고 또 용량이 같은 성분이면서 용량을 조절하거나 어떤 사이클릭 컨티뉴어스로 변경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그 약 안에서 다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나이즈드 프로게스테론이나 디드로게스테론이 이제 크로닉 디지즈가 있는 환자들에서 조금 더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방암 측면에서도 프로게스테론 성분들 중에서 유방암의 리스크를 올리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적은 것 같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제 마이크로나이즈드 프로게스테론이나 디드로게스테론이 유방암 리스크가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방암 측면에서 보면 이제 티볼론 제제도 아까도 봤지만 메타 분석에서도 오즈레이셔가 0.5 절반 정도로 오히려 줄어드는 연구 결과들도 있어서 유방암 측면에서 보면 티볼론도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유방통도 많이 호소를 하는데 티볼론 유방통이 훨씬 더 다른 일반 호르몬 제제보다 더 적다는 장점이 있고요. 환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유방암이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T색 제제가 개발이 돼서 뒤압이부를 많이 처방을 하다가 현재는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마 곧 다시 재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6월, 7월 정도로 다시 나올 거고요. 그래서 기다리는 환자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제 프로게스테론 대신에 이제 썸 제제인 바제독시페인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유방암의 리스크를 더 적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유방통 같은 경우에도 플라시보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만의 유방통을 나타나게 되고, 1년 복용했을 때 이제 맘모그램을 찍어보면 이제 유방 밀도의 덴시티가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통이라든지 유방암을 걱정하는 환자들에서는 유방통은 보통 이제 첫 복용 시작 2, 3개월 내에 나타나고 수개월 내에는 없어지기 때문에 심하지 않다면 이제 조금 기다려보는 쪽으로 먼저 설명을 하고. 에스트로겐의 용량을 감량하거나 프로게스테론을 용량을 감량하거나 프로게스테론을 이제 마이크로나이즈 프로게스테론 또는 이제 디드로게스테론을 변경을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고 또 티볼론이나 T색 제제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중 증가 환자들이 이제 두 번째로 체중 증가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갱년기가 되면 이제 살이 찝니다. 그래서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면서 이제 늘게 되는데. 저희가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에 있어서는 기초 대사량이 한 7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8세 이후에는 10년에 2%씩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30세가 되면 이제 식이나 운동을 변화가 없으면 이전과 똑같이 이제 생활을 하더라도 체중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근육량 같은 경우에도 근육량이나 이제 근육의 강도도 거의 10년에 한 10%씩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근육량이 이제 25세경에 최대를 이룬 다음에 계속해서 감소를 하게 됩니다. 에스트로겐은 이제 근육의 양을 보존하거나 근육의 강도를 유지하고 또 근육이 손상되었을 때 그런 것들이 힐링되는 거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지방에도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흔히 이제 지방은 이제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이 이제 피하 지방보다 그 지방 세포의 크기 자체도 더 크고 대사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안 좋은 작용들을 하기 때문에 갱년기가 되면 이제 이러한 내장 지방이 늘어나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젊을 때 이제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될 때는 이제 유방이라든지 이제 힙 쪽에 피하 지방을 축적되는 것에 이제 분포를 유도를 했다면 갱년기가 되고 에스트로겐이 감소를 하게 되면 이러한 지방이 이제 복부 지방이나 내장 지방으로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만약 똑같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지방의 분포라든지 대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는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갱년기로 인해서 증가하게 되는 체중의 증가를 억제를 할 수가 있고 복부 비만이나 내장 지방을 더 억제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면 되고요. 실제로 이제 호르몬 치료를 했을 때 이제 체중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별로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리지도 않고 사실 줄여주는 효과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방의 분포라든지 근력량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연구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근감소증인 살코페니아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 메타 분석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근육의 소실이라든지 근육 사이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늦춰주고요. 실제로 머슬의 근육의 강도를 5% 이상 더 증가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러한 근감소증의 1차적인 예방이나 치료를 위해서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근거가 좀 부족해서 추가적인 연구들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호르몬 치료는 토탈 전체적인 바디웨이트에 미치는 영향은 크진 않지만 복부 지방이나 내장 지방을 줄여주고 팻프리 매스를 보존해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환자들한테도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체중 증가를 걱정하거나 부작용이 있는 환자들에서는 또 안젤릭이 이제 하나의 좋은 치료 옵션이 될 수 있고요. 이제 프로게스테론 성분 중에서 드로스피레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분의 저류를 이제 억제를 해서 실제로 이제 체중이 한 1kg 정도 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 증가가 있을 때는 이제 일단은 운동이나 식이요법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교육을 해주고 에스트로겐의 용량을 감량을 하거나 경피제제를 사용하거나 프로게스테론을 드로스피레논 포함 약제로 변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질출혈도 이제 흔한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 티볼론 제제가 질출혈이 일반적인 호르몬 제제들보다는 적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겠고요. 에스트로겐이 이제 그런 출혈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의 용량을 늘리거나 티볼론 제제를 고려하거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불규칙한 출혈이 계속될 때는 이제 뭐 엔도메트리얼 바이옵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성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들에서는 앞서 보인 대로 티볼론 제제가 우선적으로 될 수 있겠고 두통이나 편두통이 있는 환자들에서는 이제 오라가 있는 경우에는 주의를 해야 되고요. 대부분의 가벼운 두통은 이제 첫 2, 3개월 이후가 지나면 대부분 좋아지기 때문에 이것도 리어슈어런스 하면서 좀 기다려 볼 수가 있겠고 경구제제 사용 시에는 이제 저녁에 복용하는 게 조금 더 줄일 수가 있고 잘 조절이 안 되면 이제 진통제나 경한 이뇨제 등을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빠르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트랜스더말 제제는 이제 간에서 대사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전신 내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크로닉 디지즈라든지 리스크 팩터가 있는 환자들에서는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카디오바스큘라 리스크나 브레스트 캔서에 대한 이제 컨선이 있는 환자들에서는 프로게스테론 이제 성분 중에서 마이크로나이즈드 프로게스테론, 디드로게스테론을 고려해 보시고 티볼론 제제는 이제 섹슈얼 디스펑션을 개선하거나 유방 압통, 질출혈이 적은 장점이 있고 디아비와 같은 T색 제제는 마찬가지로 유방 압통이라든지 유방암에 대한 장점이 있겠고 안젤릭은 이제 체중 증가에 대한 또 장점을 가지고 있고 페모스톤 같은 경우에는 용량도 다양하고 사이클릭 컨티뉴어스 다양한 제제들이 있어서 선택을 하거나 변경하는 데 좀 더 용이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대한초음파학회 홍보위원을 맡고 있어서 홍보 슬라이드 한 장 넣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RSUOG라는 이수옥이라는 이제 큰 전 세계 글로벌 학회가 서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16일에서 19일에서 코엑스에서 열릴 예정이고 여기 등록하실 때 디스카운트 코드 입력하시면 40% 그 등록비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어서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